네, 색다른 전략 코너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에어팀의 장용혁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하루도 조용할 날은 없습니다. 늘 복잡다단한 변수들이 나오고 네. 그것을 어떻게 시장이 반영하느냐도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고 네. 정상적이라면은 앞서 그래픽 지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 증시의 활황을 좀 동조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되고 참 답답합니다. 이 거래소가 답답한데 코스닥은 또 강하고 네.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선 지난주에 했던 얘기서부터 이어서 가보죠. 색다른 전략이기 때문에 매주 새로운 얘기들을 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시장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의 키는 계속 환율이 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환율이 종속 변수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먼저 꺾이려면 달러 인덱스나 엔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BOJ 열립니다. 구로다 총재가 뭐든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오늘 뭔가 하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예측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서프라이즈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엔화는 일단 슈팅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으로서의 한 축, 이제까지 계속 약세로 흘렀었던 엔화 자체가 슈팅을 멈춘다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의 상대적인 강세 부분도 주춤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돼야 당장 오늘 나오기에는 어렵습니다. 다음 주경 됐을 때 이런 모습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원달러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NDF가 스왑 포인트 감안해서도 올라섰습니다. 그럼 오늘 환율 시장도 사실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1120원 이상에서 놀고 있을 환율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만해 보이지는 않죠. 지난번에 7월 후반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밀고 들어오는 시장. 그때 원달러 한번 볼까요? 요때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흐름 이후서부터 외국인들이 밀고 들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원달러가 계속 빠졌죠. 원화가 강세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이때 기준 환율, 달러 인덱스가 글로벌 저점일 때니까 84달러 정도 가 있을 때고요. 달러 인덱스는 피크를 찍을 때였죠. 그리고 우리 원달러가 1150원 레벨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120원 레벨에서 놀고 있고요. 마지노선까지 30원 남았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엔화 자체가 일단 세 자릿수를 보냐 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단계였기 때문에 원화가 어느 정도 좀 쏠려서 거래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 지금 현재 엔화가 세 자릿수를 볼 수 있느냐, 100엔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이기 때문에 우리 원달러도 정해져 있는 박스 상단부에 테스트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려하고 있었던 환율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수급 부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환율을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수급 부분을 계속 서브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급도 답답합니다. 근데 답답한 수급 상황에서 최근에 모습을 보게 되면 STX 그룹 사태라든지 은행주들의 익스포저가 또 연관이 됐고요. 건설주 대책 발표했는데 좋긴 한데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최근에 가이던스가 급하게 내려가고 있는 화학주들 이런 쪽들 투자 심리로 봤을 때는 안 좋죠. 투자 심리가 매우 안 좋은 점을 거래대금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추이 한번 보시면은요. 되는 시장이면 올라가는 날 거래 대금이 늘고 안 되는 날 거래 대금이 줄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전 거래 대금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장 끝나고 나서 봤더니 2조 5천억대 거래 대금, 거래소 거래 대금이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수치입니다. 자료 따져보니까 2008년도 이후에 최저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은 갖습니다. 팔 사람이 다 팔았나? 라는 느낌도 갖게 되고요.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매수세들이 뒤로 다 물러섰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그 밑을 보시게 되면은 올라가는 날이 있었죠. 저희가 저번에 29포인트 정도 오르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거래대금이 3조 4천억이었습니다. 약했죠. 더 많이 실렸어야 되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거래대금 저점을 찍고 나서 연속적으로 시장에 힘이 없는 시장에서 오히려 거래대금은 크게 증가하더라. 매도세들이 조금 더 세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이 환율의 개선을 보지 못하면 돌아서기 어렵고 수급 상황이 돌아서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수도 말아올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밑단이 두껍다, 밑단이 안전하다 이런 쪽의 표현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지만 윗단 부분을 두드려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염두하셔서 끌고 가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환율은 위든 아래든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쏠림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마련인데 제동이 잘 안 되면은 또 더 쏠리게 되죠. 네. 환율은 뭐 다분히 상승 쪽으로 추세를 좀 잡은 것 같은데 이 속도가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좀 시원찮은 모양이에요. 이게 자, 외국인 매도는 역시 환율과 민감하게 또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언제쯤 좀 그치고 매수로 좀 반전될 수 있는 원화가 이제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저평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북 리스크는 사실 우리가 논하기에는 측정하기도 어려운 재료라서 장영혁 팀장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선 대북 리스크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이제까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우리한테는 익숙한 이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항상 늘 단기적인 이슈였다라는 거.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초서부터 보면은 뭐 핵실험, 뭐 미사일, 뭐 어제는 그 개성공단 뭐 이 얘기까지 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죠. 원달러 부분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키는 환율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첫 단추가 불리하네요. 두 번째 단추도 한번 쳐다보면 수급입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도 안 좋아요. 뱅가드 매도물이 우리 쉽게 10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조 원 나가는데 지금 현재 5조 원 정도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반 나갔죠.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 3조 팔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가야 되는 물건 5조 원에 비해서 조금 덜 팔았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일부 자금들은 조금 샀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자금은 샀지만 위로 공격적으로 사는 모습은 아니었고 뭐 중국계 매수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도 또 환율 얘기하고 맞닿아 들어갑니다. 표 한번 보시면은요.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띌 때 이머징 마켓의 투자금들 요런 부분들은 투자 펀드의 순자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거는 늘 비슷한 그림입니다. 역으로 갑니다. 항상 달러 인덱스가 튀게 되면은 선진국 쪽으로 돈이 몰리는 편입니다. 최근에도 보게 되면은 선진국 쪽 시장이 괜찮죠. 우리가 다우를 못 따라가는 그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소위 한가닥 했었다라고 하던 이머징 쪽에서의 대표 주자들이 최근에 좀 약합니다. 이런 움직임 뭐 피할 수 없다라는 거고 게다가 우리는 뱅가드 10조물을 안고 있다라는 거죠. 기관이 잘 버텨주면 다행인데 기관들도 숨이 핫딱핫딱 거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식형 펀드 자체로만 본다 하더라도 계속 줄고 있는 그림이죠.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내가 객장 들어가가지고 주식형 펀드 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저 올라오면 빨리 환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유동자금 MMF 쪽은 올라와서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죠. 이번에 현 정부가 3% 성장 목표치를 이거는 뭐 이전 정부가 세운 목표치니까 현실적으로 낮췄습니다. 2.3%로 크게 다운을 시켰죠. 금리 인하를 동반할 것 같습니다. 추경도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반드시 같이 올 텐데 한 차례 예상하다가 두 차례 이상 올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차례 나온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러면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면 2% 초반을 찍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기예금에 만족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점점 더 줄겠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저점은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0p 정도로 잡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선행 PER 기준으로 봤을 때 8.8배 높은 수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저항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레벨인 거 맞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뚫어야 2050포인트를 제가 트리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뚫어내야 시장에서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윗단이 두꺼운 거 눈에 보이지만 이 밑에 추세선 자체도 상당히 견조하지 않느냐. 흔들리지 않고 올라오는 추세선이고 어제도 그제도 이 추세선에선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지켜볼 만했다. 다우 증시 어제 빠졌습니다만 상당히 속도가 진행된 이후에 나온 소폭의 하락입니다. 네. 크게 신경 쓸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무겁게 흘러가지 않는다면은 또 틈새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중소형주는 나름 선전은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중소형주의 선별적인 선택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뭐 네페스 말씀드렸죠. 싸고 괜찮은 종목이다. 어제 10% 이상 오르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을 계속 골라내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OLED 종목들 초강세였죠. SFA 보셨습니까? SFA는 어제 거의 못 올랐습니다. 지금 밸류가 15배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점 대비 상승폭도 많이 올랐고요. 똑같은 매력도를 갖고 있는데 가치가 싼 종목을 골라보십시오. 테라세미콘, 어제 장기 저항선 뚫어내는 첫날이었습니다. 기관 매수도 대량 들어왔고요. 기술력의 테라세미콘, 그리고 기술 유출 혐의가 무혐의 처리된 AP 시스템, 최근에 빠르게, 밸류가 정상화되고 있죠. LG 쪽에 유일한 납품 경험을 갖고 있는 비아트론. 이런 쪽들은 아직도 밸류 단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SFA보다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원익 IPS, ICD, 실적 안 좋은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매우 안 좋을 겁니다. 원익 IPS 하반기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까지 최근에, 돌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대감들 반영해서, 보시되, 시장에서 무리한 기대감이 반영된 쪽은 다소 좀 이제 사이즈를 조금 줄여내고 똑같은 매력도의 저밸류를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에어팀의 장영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